사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신내가 제가 몇 년 30년 살았네, 제가. 와, 정말 오래 살았네, 정말. 눈 감고 가라 그러다 가요, 진짜. 연신내는. 제가 연신내가 거기에요. 연신내역 있고 그 위에가 구파발. 서울 거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 갔을 때 애들이 엄청 무서워요. 대학교 갔을 때 막 서울 촌놈이라고. 500m 걸어가면 경기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또 공부를 또 못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는데 강남 애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걔네들 진짜 자부심, 특히 이제 단대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흰문고 나온 애들 막 얘네들이 서울이라고 막 나 서울 아니라고 막 방학 때 막 왜 안 가냐 그래요. 시골 안 가냐고 그래서 나 서울인데 막 좀 1년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자, 1문 보게 되면 연신내 사는 A가 여자인데 750번 진짜 있습니다. 750번 버스를 타고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사는 친오빠를 만나러 가던 중 깜빡 졸다가 휴대폰을 좌석에 둔 채 하차합니다. 그 순간 옆 좌석에 있던 승객 을이 휴대폰을 발견하고 전해주려고 따라갔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어깨를 잡았더니만 그 뒤에 이제 오빠가 보고 나서 성폭행으로 오인하고 A를 구하기 위해서 밀어 넘어뜨립니다. 상처를 입죠. 그래서 전형적 유전착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전착이 나오면 여러분 그 바로 옆에 페이지를 봐보세요. 바로 유전착에 학설 대립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 해갖고 폭행, 치상죄, 성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성요건 먼저 확정합니다. 이렇게. 이걸 먼저 하세요. 물론 이제 그 학설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김일수 교수님 견해에 따라서는 폭행, 치상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구성요건 차고 유추정설이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쓰고 나서 그다음 학설 대립을 가세요. 이걸 빼먹고 그냥 바로 유전착 학설 대립을 가는 거는 점수를 까먹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3점이죠. 그죠? 3점까지는 아니더라도 2점까지는 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착은 이걸 먼저 쓰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학설 대립 쓴 다음에 그 다음 뭘 써줘야 되냐면 우리가 법교과 제한적 책임설로 가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과실범으로 갈 때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그냥 무죄입니다. 근데 판례에 따를 때 어떻게 돼요? 정당한 이유를 검토해야 돼요. 즉 과실을 검토해야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과실범 처벌하는 게 있다? 그럼 그땐 과실 검토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폭행 같은 경우는 과실범 처벌 안 하니까 무죄로 가는데 우리는 판례에 따를 때 정당히 검토하고 그게 아니라 과실범 처벌하는 게 있다. 그때는 과실범 성부를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이면 검토 안 하고 상해면은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전착은 처음에 구성요건 쓰는 거, 두 번째 정당한 이유를 쓸 때 안 쓸 때 구별해서 우리 학설에 따를 때 쓰는 거, 판례에 검토하는 거.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학설 대립은 누구나 다 쓰니까. 그 다음에 판례 쓸 때 여기 보게 되면 소속 중대장이 위법한 직무명령, 적법한 명령 오인. 이거는 판례 문구가 아니에요. 이 상관의 처가 관사로, 그러니까 상관의 처의 명령으로 관사를 이탈했어요. 그때 얘가 그 상관의 명령을 적법한 명령으로 오인한 겁니다. 그런 판례 문구를 써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사례를 마치 이렇게 쓰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를 보면 다시 읽어보면 두 번째 단락 좋은 일을 해주려다 봉변을 당해 열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사과를 요구하니까 뻔뻔하게 연락처만 알려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을이 욕을 합니다. 저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친구에게 말해가지고 독약을 구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독약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살인죄 방조가 되겠죠. 며칠 뒤 을은 갑이 알려준 연락처로 연락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얘가 화장실 간 사이에 독약을 타요. 그래서 갑이 아무런 의심 없이 마십니다. 그러다 갑이 갑자기 죄송하다. 황당하죠, 그쵸? 엄청 준비했는데 갑자기 막 나를 이렇게 나쁜 놈으로 보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마침 얘가 치사랑에 미달하는 독약을 넣었죠. 그래서 그지만 쓰러지니까 얘 마치 자기가 잘못한 걸로 생각하고 후회하고 얘를 살리기 위해서 보람의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능미수에서 중지미수 나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불능미수의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능미수 먼저 쓰고 그래서 어떻게 돼?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중지미수 적용이 되는가? 적용이 된다.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중지미수 요건을 검토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죠. 중지행위 했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그러니까 중지미수에서 객관적인 요건, 중지행위, 주관적 요건, 자의성에서 위에 거 썼으니까 자의성을 밑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가 3개입니다. 불능미수 성부, 중지미수 적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 중지미수 요건 검토에 자의성만 쓰면 돼요. 이 3가지 목차입니다.
전형적인 목차죠.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독약 때문이 아니라 뭘 잘못 먹어가지고 이제 배탈이 난 걸로 밝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전체가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과실치상죄,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쓸 게 아니라 넘겨갖고 과실치상죄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는 써야죠. 무조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죠. 과실범도 요건이 있죠.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에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과실치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가 아니라 과실치상죄의 성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고 나서 과실이 있다 없다 쓰는 거예요. 그럼 판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죠. 왜? 과실은 검토하는 게 정당이고 검토는 똑같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로마자 3번 볼게요. 첫 번째가 어떻게 되죠? 현저한 치사랑 비달의 독약을 먹인 행위가 불능미에 성립하는가. 그 다음에 불능미수, 중지미수, 성부. 그 다음 목차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지미수의 성부. 그죠? 2, 3, 4입니다. 그쵸? 그렇게 목차가 3개야, 이거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능미수에서도 중지미수를 가능한가. 핵심 키워드가 그거예요. 형의 불균형. 요것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곡설이 있으나 형의 불균형상 적법성 타당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현저한,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봤을 때,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 쓰고 나서 추상적 위험성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간단하게 썼는데 좀 더 써야겠죠. 그쵸? 결과 발생 불가능을 객관적 불가능이니까 간단히 쓰더라도 학설 대립은 좀 써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냥 뭐뭐가 있는데 추상적 위험성 타당하다. 판례도 뭐다? 이거다. 그리고 추상적 위험성에 따를 때 위험성이 있다. 하고 나서 중지미 선부는 보통 여기 사례에서는 어느 설에 따르더라도 자의성 인정되는 게 나와요. 부정되거나 인정되거나. 그래서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뭐뭐에 따르더라도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병이 을에게 독약을 구해준 행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뭐 학설 대립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실행 착수가 부정되는 경우 긍정되는 경우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추상적 위험설을 따르기 때문에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착수가 인정되는 거 전제로 쓰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 그 중지미수가 나오게 되면 도와준 사람 어떻게 되죠? 중지미수 효과는 항상 나오죠. 일신 전성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지한 그 사람에게 되면 효과가 미칩니다. 그래서 얘는 중지미수지만 독약을 주는 어떻게 돼요? 불능미수입니다. 불능미수. 불능미수의 방조예요. 아시겠죠? 항상 장애미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